네,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넘버원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2부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네. 채널 안 돌리고 고정해주고 계셨을 텐데 아마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한 주간의 이 주목받았던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쉽게 네. 풀어드리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전화고요. 02-2000-4939로 전화 주시면 또 저희와 함께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속 시원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땅이 좋으니까 이런 땅을 사세요. 이런 상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땅이 갖고 있어도 될까, 팔아야 될까,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이 되니까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무료입니다. 이용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시청자분들 전화 기다리면서 이번 한 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을 짚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뉴스를 전달하는 남자 뉴달람 정원진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토크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주간의 다양한 부동산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토크온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고요. 오늘 부동산 토크온을 앞으로 저와 함께 이끌어 나갈 한국토지자산개발 정원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원진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다양한 뉴스를 전해주셔야 될 텐데 각오 한 말씀 전해줄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여기 뉴달람이라 써 있는 것처럼 네. 항상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과 뉴스를 함께 전달해 계속 앞으로 꾸준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원진 팀장님께서 어떤 뉴스를 전해주실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고, 12.14 부동산 대책부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그동안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나 많은 뉴스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시기이고 또 실제로도 많이 주목하고 계신데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4가지 뉴스 준비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뉴스, 초과이익 환수제 1월 시행입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좀 연장을 계속 막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네. 무산이 되고 이제 다음 달에 시행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국회와 국토교 네. 국회와 국토교 네네. 가볼까요?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제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네. 개정안. 법률 개정안을 국회 소위원회에서 폐기를 시켰는데요. 무산이 됐군요. 네, 네. 무산을 시켰습니다. 이 개정안들이 법사위 문턱도 밟지 못하고 폐기됨에 따라 더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게 됐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의 최대 5천만 원까지 50% 부담금을 네네네.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3천만 원을 넘었을 때. 네, 3천만 원을 예. 넘었을 때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이제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도 이 제도가 시행이 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2년 12월 18일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 2년여간 유예됐다가 연이어 올해 31일까지 3년간 추가 유예가 됐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이 기사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이 국토부 관계자는 소회의에서 여야 의원 간 재건축 안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폐기가 됐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1월 2일까지는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원래 시한은 이달 31일까지이지만 그날은 일요일이고 그 다음 날은 1월 1일 휴무이므로 2일까지 밀린 것입니다.
예. 자, 아무튼 기사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어떤 건가요?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 좀 이거를 기억하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환수제라는 것에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네. 재건축으로 인해 초과 이익이 조합원 한 명당 3천만 원을 넘어갈 경우 거기에 최대 50%까지의 금액을 납세하는 제도입니다. 12년도에 유예됐지만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집값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기에 계속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 네. 18년도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부활을 하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자, 아무튼 기사를 우리가 살펴봤고 여기서 이제 댓글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좀 뭐라 그럴까 반응들을 우리 대중들의 반응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의 반응이라고 할게요. 자, 댓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두 가지 댓글이 있는데 좀 약간 상반된 댓글이에요. 첫 번째 댓글을 보면은 맞습니다. 도시개발 이익의 사유화 방지와 재건축을 네. 이용한 부동산 투기 억제 좋은 제도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셨고 네. 두 번째는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사유재산 침해다. 그 차이도 네. 왜 국가가 가져가느냐. 네. 좀 어느 쪽에 표를 주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 이 두 분 다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틀린 게 말은 아니죠. 네. 예. 이분은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 그래서, 그리고 예. 이분은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해당이 되시는 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해당이 안 되시기에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네, 해주시는 네, 거고 이 밑에 분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왜 내 돈을 가져가려고 하냐.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가져가겠다는 건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번 만큼 내는 것도 이미 벌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두 가지 의견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은 뭐 어떤 정책에 옳고 그름을 우리가 따지자보다는 그 정책에 맞게 투자자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초과 이익 환수제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한다라는 것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뉴스 아마 이제 연결된 뉴스 같아요. 강남 맞습니다. 재건축 단지 막판 스포트인데 요게 이제 1월에 시행되니까 지금 막판 스포트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보시면 내년에 부활하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 총회를 잇따라서 개최를 아이고 예. 잇따라서 개최를 하고 네네. 있는데요. 이제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재건축조합은 지난 12일에 관리처분 인가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 계획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조합은 이번 주 내로 가능한 한 빨리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을 찾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앞서 지난 8일에 강남구에서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 계획안을 의결을 했고요. 조합 측은 다음 주 초에 강남구청을 찾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이달 들어 앞다퉈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는 까닭은 올해 안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을 해야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아무튼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뭐 줄줄이 총회를 열고 있다. 지금 마음이 급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이 뉴스를 통해서 좀 염두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투자자분들은 이제 17년도 안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을 해야지만 18년도에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관리처분 인가가 통과를 해야지만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한 거는 이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고 또 그 해당되시는 분들도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가지 중에서 이제 2가지 뉴스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세 번째 뉴스도 바로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입주 물량 폭증입니다. 어떤 거가 이제 입주 물량이 폭증하는 건지, 뭐, 수도권의 새 아파트를 입주자를 지금 구하지 못해서 뭐, 빈집도 수두룩하다는데,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입주 물량 폭증, 새 아파트의 30%가 빈집으로 나오는데, 새 아파트 10가구 중에서 3가구는 입주자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란 얘기군요. 네, 예. 여기
밑에 표를 보시다시피 전국 그래프를 나타낸 것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 나머지 모두 70% 미만인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고 유일하게 서울만 80% 이상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총 75% 나타났는데 입주율은 조사 당월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는 분양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 및 잔금을 납부한 가구의 비중입니다. 그리고 잔금을 납부하고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이사를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서 실제 빈집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입주율은 지방으로 갈수록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입주율은 83%로 좀 높은 편인데 지방은 73%로 수도권에 비해 10%나 예. 떨어지고 있고 특히나 제주도는 6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 아파트인데 지금 뭐 텅텅 비어 있다 뭐 이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관련한 댓글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뭐 좀 네.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네. 아파트 준공 이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입주 물량 폭증이다. 네. 한꺼번에 물량 쏟아지니까 세입자를 못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서너 달 동안 빈집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네, 맞습니다. 이런 현상을 지금 바라보는 뉴스인 것 같아요. 네. 댓글들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주택 과잉 공급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언론사, 연구소 등에서 경고를 했는데 새삼스러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네. 약간 부정적이시네요. 이분은 예. 지금 이 선생님께서는 예. 사시는 곳이 비지가 않았어요. 아. 안 빈 곳에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맨날 듣던 얘기인데 해당이 안 되시니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군요. 새삼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요 분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조금 기미만 보여도 메인의 척, 전월세 상한제, 갱신 청구권 미도입 기사는 걸릴까봐 꽁꽁, 보유세 댓글에 때로 덤비기. 뭐 각종 뉴스마다 지금 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댓글을 보고 좀 의아했는데요. 예. 이 메인의 척이라는 거는 요즘 신도시들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이곳저곳에 무차별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아파트나 상가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는데 네. 거기에 그만한 일자리들을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그만한 수요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월세의 상한제 그리고 갱신 청구권 미도입 기사는 이렇게 걸릴까봐 꽁꽁 유세 댓글에는 때려 덤빈다고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유세 댓글에는 알겠습니다. 자, 네티즌 댓글까지 살펴봤고요. 부동산 토크 마지막 뉴스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마지막 뉴스 한번 가볼게요. 네 가지 중에서 내년 토지 보상금 16조 원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네. 정부 주도의 개발 사업들은 아주 활발하게 또 진행 중인데 토지 보상금이 이게 뭐 몇 년 만에 뭐 최대 규모다 이런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조금 더 네, 자세히 맞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내년 토지 시장에서 16조 원 이상의 보상금이 풀릴 전망인데요. 예. 6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6년 만에 최대 네. 규모다. 예, 예. 네, 부동산 개발 정보업체에서 내년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공공사업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 역세권 개발사업 등 총 92개 지구에서 약 1조 9,200억 원의 보상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날 밝혔는데요. 내년 도로,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 그리고 SOC 사업을 통한 토지 보상금은 제외한 수치이다. 그리고 이제 관계자는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토지 보상금은 규모가 1조 5천억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전국적으로 풀리는 전체 보상금의 규모는 16조 원을 웃돌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 기사를 네. 중요한 부분만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네. 자, 예. 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6개 지구 8조 8,334억 원의 규모이고요. 수도권의 보상금이 절반이군요. 네, 예. 수도권만 5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지구와 개발하는 공공주택지구와 서역세권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각각 6월과 9월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하게 될 전망입니다. 토지 보상금이 많으면 좋은 거죠?
네, 아무래도 개발이 많이 예. 된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아. 아주 좋은 소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시장에 관련한 뭐 좋은 뉴스, 나쁜 뉴스, 뭐 다양한 뉴스들이 있는데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뭐 관련해서 궁금사항 있으신 분들 02-2000-4939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아유, 난 저런 거 모르겠고 그냥 내 땅이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02-2000-4939로 저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릴게요. 무료입니다. 무료. 예.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2-2000-4939입니다. 네,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넘버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고민 해결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연결된 전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떤 게 궁금하셔서 직접 전화 주셨나요? 제가 89년도에, 89년, 예. 네, 그 물건을 샀는데, 예. 지금 이제, 그땐 좀 직장도 다니고, 네. 이제 좀 젊었을 때인데, 지금은 이제 나이 먹고 퇴직하고 농사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힘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왕 내가 구입했으니까, 음. 조금 어떤 주변이 음. 좀 개발이 되는 게 없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89년도 이제 벌써 30여 년 다 된 땅인데 매입하신 네. 지가 이 땅의 좀 전망을 궁금해 하시는 거죠, 아버님? 그렇죠, 예. 농사를 얼핏 말씀 들어보니까 좀 뭐 몸도 힘드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사를 지으셨나 봐요, 이 땅에서.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집원 좀 알려주세요. 네? 집원, 주소. 예. 네. 인천 네. 광역시 중구 중산동 인천, 중구, 중산동이에요? 중산동 네. 1850-1850-146 1850 147 148 이렇게 세 개가 네. 이제 분할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 중산동 운북동에 일단 아버님 그러면요. 네. 지금 말씀 주신 요 땅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최정현 이사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일단은 오래전에 토지를 이렇게 소유하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좋은 투자를 하셨다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이 토지라는 게 어때요? 생물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가치가 항상 바뀐다. 즉 안 좋았던 토지도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토지는요. 현재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종도의 토지예요. 네. 뭐 영종도에 큰 이슈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잘 몰라요. 잘 모르세요? 예. 지금 그럼 사시는 곳은 어디실까요, 아버님? 지금 원래 서울인데 네. 그 주민등록을 글로 옮겨서 농사 짓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주소는 영종도로 돼 있어요. 그럼 서울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농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른 분들은 서울로 와서 일을 하시는데 인천 가서 일을 하시네요. 네. 네, 일단은 영종도에는 어떤 이슈가 있느냐. 지금 이제 이 공항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예, 아버님. 네. 예,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네. 대형 호재가 있습니다. 영종도 내부에.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경제자유구역 포함한 그 영종 하늘도시라는 신도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버님 토지는 좀 빠져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 땅에 지금 용도 지역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네. 예, 지금 현재 뭐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용도 지역이? 네, 잡종지예요. 아닙니다.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러세요? 예, 뭐냐면 제가 좀 자세히 들어가서 보니까 네. 아버님 가지고 계신 토지가 이제 분할이 되어 있는 토지예요. 네. 지금 이 집원 옆에 보니까 뭐가 있냐, 좌대 낚시터들이 좀 보이고요. 네. 그리고 뭐 레저형 낚시터도 있고요. 그냥 좌대 낚시터도 있어요. 네. 자, 그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이제 즐기러
휴양하러 놀러 오는 곳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전까지는 사람의 발길이 없었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도로라는 게, 다리라는 게 기존에 있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항에 어떤 관광객이 많이 오냐면, 일단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실 거예요, 이쪽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앞쪽에 이제 바로 하루 정도 묵을 수 있는 호텔이나 뭐 네. 시장, 네. 뭐 레일바이크, 뭐 네. 어떤 상권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바다 조망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쪽을 이제 개발을 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시는데, 네, 네. 자, 이제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천대교를 타고 건너 다니실 거예요. 네. 예, 근데 아버님 가지고 계신 토지는 영종대교, 즉 북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그 다리와 좀 가까운 위치예요. 예. 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내국인들, 청라 쪽이나 그 김포 쪽에 계시는 분들이 낚시나 휴양을 하기 위해서 영종도를 찾으실 때 이쪽 다리로 접근을 하시게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정리를 해드리면 영종도라는 곳은 지금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땅이 맞습니다. 땅이 네.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진짜 좋은 토지를 최근에 이제 와서야 89년도에 이제 이걸 매수를 하셨지만 이제 와서 여기가 이제 도시화가 되고 개발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셨을 때만큼 어떤 상승이 크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향후 가치 상승 여력이 엄청나게 많은 토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유원지로 또 이제 용도 지역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 그 유원지 형태의 어떤 필요, 그 뭐 수요가 있겠죠. 내가 여기 건축을 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날 수가 있는데 네. 현재는 그 도로 구역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예. 예, 향후에 어떤 건축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그런 분이 나타나셨을 때 이 토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 자체를 너무 오래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미 네. 지금 영종도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한 평이라도 더 가지고 계신 게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그 매수 타이밍을 직접 지금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네. 향후에 가치 상승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적어도 진짜 4, 5년 이상은 이걸 좀 땅을 팔아라라고 해도 잘 참아보시는 걸 오히려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렇다고 아버님이 여기에 직접 건축해서 행위하시는 거는 또 뭐 일도 많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가치 상승이 또 이제 그만큼 확실하게 확장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때까지 건축 행위 하지 마시고 지금 네. 농사 짓기는 좀 힘드시다고 하시지만 오래 가지고 계셨으니까 농사 좀 쉬셔도 괜찮거든요. 예. 예, 세금 더 내고 하는 부분 없으니까 네. 좀 편안하게 이 토지를 나한테 이제야 이제 이 토지가 나한테 빚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침착하게 가지고 계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아버님. 아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은 토지예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아주 오래전에 매입하신 땅인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더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네, 아버님.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그것도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예. 그쪽에 좀 이게 저희가 방송 시간이 좀 제한이 돼 있어서 무료 왜요? 상담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또 감사합니다. 세미나 참석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마음은 다 해드리고 싶은데 좀 네.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데,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궁금하네요. 제가 투자 목적으로 네네. 그 구매하기 전에 좀 보려고 한번 좀 상담 신청 좀 하려고요. 아, 예. 네. 매입 전에 전화 잘 주셨고요. 우선 어떤 곳에 어떤 것을 구매하려고 하시는지. 아파트인데 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네. 관악 현대 아파트거든요. 관악 현대 아파트. 예, 근데 29평 정도 되거든요. 네, 29평. 29평. 네. 그러면은 주거 겸 투자 목적으로 투자 사신다고. 목적으로 좀 살려고 그러는데, 주거도 하실 건가요? 예, 주거 겸 이제 투자 목적으로 이제 같이 겸해서 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 근처에 사시나 봐요. 이쪽 슬림도 붙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잘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원진 팀장이 상담해 드릴 거예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신림에 지금 신림에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신림에 따로 가지고 계신 뭐 아파트나 그런 게 있으신 건가요? 아니, 그냥 저희 전세 살고 있습니다, 빌라. 아,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시고, 예, 예. 이제 관악에
투자 겸 주거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다는 거죠? 예, 예,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보고 있는데 관악이 상당히 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로 많이 좋은 편이에요. 예, 예. 이제 이 밑에 보시면은 사당 2주택 재건축 바로 있고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네. 그리고 이 위쪽으로 흑석이나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간다면 영향도 많이 받아서 충분히 좋은 소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곳이 이제 공기도 좋아요. 들어가시면 몸도 마음도 많이 맑아지실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쪽은. 그리고 역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예. 뭐 일을 하신다거나 어디를 움직이실 때도 상당히 용이한 곳에 있을 거예요. 그 교육 주거 환경이나 그런 것에 대해 상당히 좋은 곳이어서 그 다른 분들도 관악은 많이 탐내고 있는 곳이어서 향후적 전망으로 봤을 때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유, 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정확하게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자 그럼 네네. 저는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최종현 이사님께서는 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실지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 관악현대 네네. 아파트는 조금 연식이 된 아파트죠. 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역시 좋다는 의견이신가요? 예, 일단은 좋다라는 의견은 정확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좋은 이유는 좀 오래됐지만 그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결국 이제 세대수로 결국은 이제 가치평가를 또 따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9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겠다라는 내용 같은데요. 오히려 이제 풍선 효과를 좀 노리실 수 있는 좀 공부를 하신 분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강남에 계속 상승이 되고 서울 내부에 전반적으로 이제 가치 상승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상승 그 여력을 다 이제 취하지 못한 지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분석을 하셨다면 정말 그 분석을 잘 하신 건데 단순히 오래됐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싼 거 아니냐 이런 느낌보다도 재개발을 볼 수 있는 지역도 아닌데다가 그 지배적으로 실수요가 많습니다. 2,000세대가 넘는 실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우리 저기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 이쪽에 그 산세도 좋고요. 또 관악산의 어떤 그 명분도 있고 입지 자체가 워낙 좋은데다가 교통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그쪽에 이제 꾹 눌러지는 규제로 인해서 이쪽은 풍선 효과로 더더욱 상승 여력이 향후에는 또 보이는 지역이고요. 당장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는 어떤 규제 체계에 있어서 많이 조금 그 상승폭이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반드시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 겸 주거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유 자금이 얼마신지 조금 더 알았다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아무튼 뭐 좋다라는 의견 두 분 다 네. 주셨어요. 자, 알겠습니다. 0220-4939로 또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다. 바로바로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되었어요. 네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예.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저는요, 서울 충정로에 사는 신동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충정로면, 마포 쪽. 예, 예, 예. 아니, 서대문. 서대문,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그 여유자금이요, 한 1억 정도 좀 있는데, 네네. 워낙 그 수도권이 땅값이 비싸서, 네. 제가 옛날에 강원도에 좀 투자해가지고 실패를 해가지고, 수도권에 한 1억 정도 가지고도 수도권에 살 수 있는지, 경기 저 북부 말고 남부 쪽에요. 수도권 중에서도. 뭐 아파트요, 땅이요? 예, 땅이죠. 땅, 예, 네. 예, 예. 그에 대한 문의 좀 했는데 가능한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정로 사시는 거랑은 상관없이 아무튼 서울에 거주 중이시기 때문에 수도권 네네. 지역에 1억 원 정도의 땅으로 투자하기 좋은 곳이 어디 어디냐라는 가능한지. 예, 가능한지 좋습니다. 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디가 좋을지까지 한번 상담해 드리면 도움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현 이사님과 직접 통화 나눠보시죠. 예, 예.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예. 서울 수도권에 중에서도요. 네. 저 경기 북부 말고 남부 쪽에 한 네. 1억 원 정도 제가 여유자금이 있는데 예, 예. 좀 그런 돈 1억 가지고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자, 일단은 결론을 네네.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네.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버님 네네. 지금 일단은 토지 투자에 강원도 쪽에 한번 뭐 잘 안 된 경우가 있으신데 예, 예. 아무래도 북부보다는 남부에 호재가 많아 보여서 남부를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 방향성은 너무 잘 잡으셨는데요. 네. 역시나 그 수도권 지역의 토지를 상대로 했을 때 지가 자체가 계속해요. 도시화가 많이 되고 있고 또 될 확률이 높은 바람에 상승이 많이 됐죠. 네, 너무 많이 올라서 못할 예.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그 접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기준을 제가 좀 달리 바꿔드리고 싶어요. 자, 네, 1억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그 기준 자체는 지금 네. 기회비용이 1억이시고 그쪽에 내가 네, 토지를 네. 살 수 있냐 없냐라는 기준이잖아요. 네네. 자, 평수를 줄이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잖아요. 예를 네. 들어 1,000만 원짜리 10평을 사실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자, 그런 개념보다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꼭 경기 남부권에 국한돼서 보실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 오히려 이제 차익이 실현되는 곳들은 아직도 저렴하게 저평가되어 있지만 실제로 네. 이제 많이 오를 수 있는 상승 가치력도 큰 곳에서 더 차익이 많이 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아니, 똑같- 상승 가치로 봐서 시세 차이 많이 있으면 거기가 더 좋죠. 그렇죠. 예, 그런데 네네. 이 시대적인 얘기를 제가 잠깐만 드릴게요, 아버님. 예. 예, 앞으로 그 아버님 외에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나라가 이렇게 되게 넓은 것 같은데 넓은 것 같지만 크지가 않아요. 네네. 70년대는 이 남동임의 공업지역을 개발을 했죠. 부산, 울산, 포항, 거제까지. 네. 그리고 이제 내륙에 80년대는 광역시 개발하고요. 그리고 90년대 지금 현재는 어디를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느냐? 지금은 서해안 개발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상할 건 없지만 실제로 같은 서해안의 개발지라고 해도요. 서울 즉 대한민국의 수도와 가까운 쪽이 더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땅값 제가 자체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개발 이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실제로 서해안 쪽에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천 쪽에 방금 말씀드렸던 영종이나 청라, 뭐 송도, 네네. 그리고 안산 내려가면 송산 그린시티라는 이제 대형 주거단지, 레저형 주거단지도 들어오고요. 네. 내려가면 또 이제 지금 요즘 평택항이죠. 당진. 네, 펜테강. 예. 예. 거기는 너무 발전돼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예. 염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한번- 그 기회는 찾는 자에게만 보입니다. 물론 그쪽에도 네. 이제 투자 기회가 있다는 말씀 제가 먼저 드리는 거고요. 예. 그 태안이라든가 기업도시 같은 태안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내려가서 새만금 그죠? 그래서 네. 부안 쪽도 지금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무안에 뭐 기업도시는 취소가 됐지만 이또 서남해안 기업도시까지 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서해안을 집중해서 개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네. 그랬을 때 내가 가진 기회비용을 가지고 굳이 네. 지금 경기 남부권 많이 집가가 상승되어 있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개발지 자체를 서해안 방향으로 보는 건 맞지만 결코 가까운 지역 말고요. 오히려 지금 저렴하게 평수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개발 이슈가 더 확실하고 큰 곳들이 있어요. 아, 근데 있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오히려 그 생각을 하시면서 딱 네네. 1억이니까 나는 요만큼만 뭐 좋은 데는 아니어도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을 하겠다. 이런 투자 방법은 저는 사실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항상 주어진 기회비용에서 최선의 투자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위치 자체는 제가 사실은 방송에서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예. 오히려 저희 세미나를 한번 오시면 네네. 제가 상담을 통해서 실제로 그 가지고 계신 자산들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실 것이며 또 네, 향후에 네. 투자처는 어디 그리고 그 기간을 얼마나 봐야 되는지 등등은 이제 세미나에서 1대1 무료 상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네. 예, 하나만 더 이제 보태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버님 지금 기회비용 만드신 비용이 그게 정말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랬을 때 이런 진짜 1억이라는 돈은 아주 큰 돈인데요. 그 돈을 결코 뭐 어떤 그냥 순간적인 이슈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뭐 갭 투자나 이런 것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휘둘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네. 오히려 더 차분하고 더 우회하게 또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로 한 발짝 멀리서 보면 이게 더 확실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까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저희 세미나 한번 오세요, 아버님은. 제가 세미나가 꼭 이때 설명 언제 도와드릴게요. 하죠? 예, 세미나 안내는 조금 이따가도 나가니까요. 예. 한번 시간 내셔서라도 꼭 오셔서 상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예, 고맙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고요. 세미나에 꼭 참석해서 예. 한번 상담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버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그 접근하는 어떤 기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방송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은 못 드렸지만 아버님이 더 많은 수익을 얻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또 어떻게 투자를 해 나가야 될지 좀 추가적으로 또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바로 이어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02-2000-4939로 걸려온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를 주신 네. 건가요? 저희가 저기 미아 덕산 라이브 파크 아파트를 네. 43층인데, 그거를 지금 매도를 할까 하는데 더 이상 갖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아동이면 서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네. 네. 그럼 이게 언제 매입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2002년이요. 2002년이면 15년이나 되셔가지고. 네. 네네. 혹시 몇 평 가지고 계세요? 43평 네, 아까. 40네, 예. 예, 죄송해요. 말씀해 주셨고. 43평이고요. 그럼 지금은 전세를 내준 상태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벽산 라이브 파크 아파트 어떤지 전망 여쭤볼게요. 네, 팀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설명.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혹시 지금 전세를 내주시고 지금 거주하시는 데가 어디이신가요? 수율이에요. 수유에 거주하고 계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선. 이곳에 지금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가요? 네. 지금 지도를 보시면, 네. 네, 미아 재정비 초층지구에서 네. 수용지에서 벗어나 바로 윗부분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앞으로요? 네. 여기가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완공 단계에 가면서 네. 집가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도 이곳에 보시면은 미아 1, 2, 3 주거 환경 개선 지구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집가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앞으로의 오를 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매도하시기보다는 네. 앞으로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가요? 네네네. 예. 아니, 오래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 가격이 많이 오르지도 않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15년 차가 됐는데, 그래서, 매도를 하고 다른 데를 좀 알아볼까 싶어서 문의드렸는데, 네. 그냥 가지고 가는 게 낫겠다고요. 네, 우선 가지고 가시고 지금 있는 여력으로 더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한 몇 년 정도를 말씀하실까요? 향후 몇 년이라고는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겠는데요. 그런가요? 그 기간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예. 사실 예, 언제 얼마만큼 오를지를 예측을 해드리는 거는 또 저희들 밖의 영역이긴 한데 어찌됐건 지금 다양한 개발 호재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머님 말씀대로 15년 동안 안 올랐으니까 이제 오를 차례 아닐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네. 버텨보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네. 어머님 방송을 통해서 계속 지켜보고 계실 텐데 최종 이사님도 이 아파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덧붙여 주실 사항이 있을까요? 어머님은 전화는 이미 끊으시긴 하셨지만. 예. 네. 일단은 너무 제가 반가웠습니다. 저도 수유리 출신이라서. 일단은 여러 가지 팀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살을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미아 기름 재정비 지구는 2001년 1기 신도시 그때 진행이 될 때부터 재개발지구 1기 재개발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간에 워낙에 세대수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던 중에 현재 그 미아 쪽은 특히나 이제 다 많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기는 그 팀장님 말씀대로 좀 빠져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쪽에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새로운 이제 공급이죠. 수요가 아니라 새로운 공급이 생기다 보면 그 주변에 있던 기존의 어떤 아파트는 또 동반 상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요자들이 신축 아파트의 어떤 부담, 가격 부담을 조금 우회하기 위해서 구축 아파트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방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은 진짜 평수가 가장 제가 잘하신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데일수록 작은 평수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형 평수가 뜬다. 이런 뉴스 때문에 보실 수가 있는데
묵직하게 큰 평수를 그것도 가장 높은 쪽에 그 새로 지은 아파트를 2002년도에 들어가셔서 여태까지 그 큰 평수를 유지하면서 전세를 잘 유지하셨다는 것 자체에 그 좋은 제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뭐 정확히 기간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이 주변 지구가 다 완성이 되면 분명히 아파트 그 가격은 수요에 의해서 실제 실거래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기대를 하시면서 놓지 마시고 그때까지 꾹 쥐고 계시기를 저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머님께서 궁금하신 부분들 모두 해결이 되셨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고민 해결 시간 가져볼게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은 네.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시청자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핸드폰 뒷자리 1036님이 저에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내 아파트 23평에 거주 중입니다. 서울로 이사 계획 가지고 있고요. 임대를 놓고 계속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탄의 20평대 아파트 어떡할까가 이제 주요 요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종 이사님, 지금 네. 함께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셔서 그렇죠. 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여유 자금도 알 수가 없고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동탄도 지금 신도시가 1기냐 2기 신도시냐에 따라서 그렇죠. 상당히 다릅니다. 네. 일단은 뭐 제가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1기와 2기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동탄 1기 신도시라면 특히나 소형 평수에 그 젊은 분들의 인기가 많고 또 투자 세력이라고 할까요?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또 많은 지역입니다. 이미 안정화가 거의 그 끝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라면 소형 평수, 지금의 적당한 평수죠. 23평 정도를 이제 가지고 거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장기 보유를 하셔야 되는 그런 입지에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 뭐 수원 내부에도 광교 신도시라는 것이 있지만 그 저희 오늘 첫 번째 상담에도 나왔지만 이 화성 쪽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이 동탄 신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이 되는 곳이고요. 하지만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동탄 2신도시의 아파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수도권의 어떤 주택 규제들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공급량도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정말 많은 지역이고요. 또 이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서 프리미엄도 상당히 지금 다양하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프리미엄이 조금 더 빠지고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이제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단발적으로 어떤 투자 목적으로 보실 때는 지금 안 맞다고 저는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실제 거주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가는 곳이 동탄 2신도시, 1신도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기반이 많이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신도시에 계신다면 지금 크게 출렁일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런 2신도시 쪽으로 들어가실 생각이나 뭐 이쪽을 지금 전망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아파트 공급 자체가 왜 이쪽이 조금 위험할 수 있는지 향후 몇 년간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끼어 있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동탄 2신도시 자체가. 택지 공급 물량은 엄청난데 조금만 내려오면요. 오산 세교라든가 아니면 이 평택의 고덕 국제신도시 상당히 그 큰 메리트를 가진 그 실제 수요자들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신도시들이 그 사방으로 지금 계속해서 택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 2신도시의 어떤 그 투자 모델,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이 위치를 소형 아파트, 23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볼 때는 어떻냐라면 향후에 특히나 이번 정권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오히려 계속해서 가지고 갈 모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지금 뭐 들어가신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지금 워낙에 핫한 지역입니다. 동탄 2신도시 자체가 프리미엄이 좀 많이 빠진 상황이어서 좀 침울해 있는 분위기에서 저도 이제 좋은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일단은 이 지역은 조금 향후 지금 정책의 규제에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위치로 좀 우회하시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시는 게 어머님께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많은 분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부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 사연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계속해서 또 글로 문의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직접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유자금 6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약간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죠? 저도 조금 이 돈을 모으고 있는데 6천만 원 있어요?
좀 유치원까지는 아니고요. 아무튼 모으고 뭐, 있는데 예.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초보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렇죠. 난감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예. 최종현 이사께 한번 여쭤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잘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노경미 아나운서의 고민을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지금 오늘도 벌써 투자에 대한 문의가 두 번째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주택이나 어떤 뭐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여러 가지로 이제 규제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보유나 나중에 이제 차익 실현을 했을 때 양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 이익을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재건축까지도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가 다시 가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기조다 보니까 실제로 부동산 거래량은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쪽으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지금 기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는데,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가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토지라는 건 먼저 겁을 많이 내시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미래를 보고 투자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내가 모은 소중한 돈을 이게 100만 원이건 1억이건 다 같이 소중한 돈이고 보이지 않는데 미래를 보면서 투자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피해서만은 안 되는 게 또 토지 투자인데요. 일단은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곳이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신 내용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상담에서도 말씀을 이제 했지만 그걸 조금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주변만 보시면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도시에 살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도시가 진행이 됐다는 건 주변 토지 지가도 이미 많이 상승을 한 상태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제 주변으로, 오히려 내 주변보다 더 멀리, 그리고 개발 호재가 확실하고 규모가 큰 곳에 미래 가치를 가지고, 실제로 그런 곳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느냐? 옛날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오늘 그 강남 1970이라는 영화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그냥 논도 아니고 물에 잠겨 있는 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도 오히려 요즘은 도시계획의 정비가 확실히 되고 그곳에 예산 집행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사로 다 접할 수가 있고요. 그런 곳에 도로가 나고 토목이 되는 것도 바로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에 이제 기초, 즉 토목과 도로가 나는 시점을 가장 좋은 주변 투자 시점으로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이제 호재의 규모나 확실성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임장을 가셔서 눈으로 그런 것들이 보이고, 나중에 이 도시가 완성이 된다면 이 주변은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되겠다라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못하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더 많으신데, 그것보다는 이제 위치적으로 도시화가 되지 않더라도 도시개발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논으로 활용하고 밭으로 활용하고 임야로 방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와 가까운 지역, 새로 생기는 도시와 가까운 지역은 분명히 차익을 발생한다라는 그런 확신.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도 좀 투자하실 때 타이밍을 놓치는 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굳이 모든 전문성을 갖추고 투자를 하겠다보다는 항상 투자는 타이밍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거기에 승차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정보에 대한 확실성을 따지실 때는 역시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는데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꼭 상담을 하시고 투자처를 잘 이제 골라 보신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6천만 원이라는 비용은 정말 큰 비용이고요. 향후 가치가 아주 상승 가치가 높은 것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담은 좀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별도 1대1 상담을 통해서 제가 안내해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6천만 원 충분히 뭐 굴리실 수 있어요. 네, 예. 저도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최종현 이사께서 사실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네. 방송상이다 보니까 다 말씀을 못 해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끝나고 리스트 받으려고요. 그러니까요. 세미나 어떻게 참석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정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넘버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02-2000-4939로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전화 상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소식으로 꽉꽉 채워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넘버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